예, 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네. 지수가 엇갈린 흐름이긴 한데 미증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코스피도 괜찮은 모습이고 네네. 심지어 코스닥 지수의 급등입니다. 그 배경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네. 선전에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 BM이 지금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다 해서 페낫괴의 복귀라는 부분이 어제 흐름이었는데 어제 네.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 보합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수 떨어진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이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페낫괴라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에코프로 BM이 10% 급등한다고 얘기를 잠시 나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뉴스는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만한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올해 6월 달까지인데 네. 이게 보완될 때까지 계속 이제 이걸 유지해라. 미루겠다? 네, 그걸 또 미루겠다. 이야기했나요? 네. 오. 그런 얘기가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뭐 폐지였나요?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폐지 방향 그게 사실 그 당초의 공약이었거든요. 네네. 네.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금들이 유입될 만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소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페낫괴 이런 거 포함시켜서 개인들이 어떤 관심이 높은 이런 섹터들 쪽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LNF가 상승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상승이 나온지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쪽도 살펴보더라도 이유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어제 LNF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오른 이유가 어찌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 금지였던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금융투자 속세였던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자신 있게 그렇군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 최근래 출연하셨을 때 2차 전지 부정적으로 말씀 네네.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견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변경 안 합니다. 아직은 2차 전지는 대기가 네네.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결국 수급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이 투자 심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수급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최근 좀 지속되잖아요. 네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만 네네. 하더라도 그렇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세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BRD 쪽의 어떤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이슈라든지 그리고 FEOC 이런 쪽이라든지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따게 가는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결국에는 뭐 양극재 수출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전반적으로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 그 저는 본질적 가치 실적을 놓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양극재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가 돌아서느냐, 이 데이터가 돌아서줘야 중요한 것은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실적 연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게 또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데이터를 보기 물론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뭐 동의를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돌아서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이 양극재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FP도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업종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내에서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BRD 이슈가 있고, 그리고 LFP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리튬 메탈 배터리 이런 부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종목이 있다면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적으로 FEOC 같은 경우는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흥 SLC하고 WCP라는 종목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냥 그쪽이 안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 관심이 조금 낮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슈가 나오는 것은 저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FEOC라든지 그 리튬 메탈 배터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WCP라든지 신흥 SEC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개별적으로는 핀셋으로는 보고 있다라고 변명 좀 할게요. 예, FEOC 해외 네. 우려 네. 기관 혹은 국가. 제외. 네. 예.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네, 그렇죠. 중국 제외하고 네. 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어디가 네네. 될까라는 고민은 네네.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네네. WPC하고 몇 종목 이렇게 꼽아주셨고. WCP요. WCP 하나 더 뭐였죠? 신흥 SEC. 신흥 SEC. 예. 화나신 거 아니죠? 에? 화나신 거 아니죠? 제가요? 화나 보이나요? 아니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예, 아니 이제 계속 네. 머리로는 이제 다음 주제를 생각을 해야 돼서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MSCI 네. 2월 신규 편입 기준 충족했습니다. 지난주에 충족했고요. 한진칼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충족이라 그러면 네. 유동시총이 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데 거래 네.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MSCI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일단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또 평가하는 항목들 공개하진 않지만 몇 네네. 가지가 더 있어요. 뭐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다던가 변동성이 크다던가 그러면 제외될 가능성이 그쵸. 있긴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수급이 수급을 낳고 수급이 수급을 그 좇는 현상 그런 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패시브 쪽의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제외하고 본다고 네. 하면. 제가 이게 포스코 DX 질문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포스코 DX 주가를 보니까 DX 여지없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포스코 DX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상장 끝났죠. 네, 1월 이전 1일 날 됐잖아요. 상장이 네. 1월 2일에 해서 그때부터 밀렸죠. 그죠? 재료 소멸로.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HLB, LNF 그리고 HLB, LNF 그리고 HLB, 네? HLB, 이 앞에 LNF, 화면 포스코 보내주세요. DX. 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정신을 자꾸 놓는 것 같네요. 예, 자, 네. 이거는 이제 끝났고, LNF하고 HLB는 진행 중이고, HLB는 네. 주주총회에서 안건 통과, 가장 이제, 할 게 많은 상황, 여기는 네네. 거래소 답변 기다리고 네네.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전 상장 있는 정리해드렸어요. 이슈들이 종목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DX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여지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 이 얘들도 그렇고 NF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그 조건 충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상황 보니까 뭐 예전 사례 그대로 음. 또 이 기대감이어서 올라가겠지만은 이런 이슈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포스코 DX의 절차를 또 밟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예. 좀 먼 과거의 종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MSCI라든지 이전 상장 이슈 생각하는 종목이 현대중공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가가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DX가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그 이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그 이전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전 상장 같은 경우도 HLB, LNF,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기대감에 의한 상승만 일단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이전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네네. 이것만 완료고, 이거는 절차가 지금 여기 이제 시작이라서 네네. 많이 남아 있고요. 2월 MSCI 편입이니까 언제 발표할까요? 그걸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네네. 있기는 해요. 일단은 저도 죄송한데 일정을 확인을 하지 예.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지금 빨간색이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어제 오른 종목 그냥 전일 아. 기계적으로 올랐던 종목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충족 종목은 이거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성 높은 쪽 배열 순서대로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거를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임의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모르실 수 있죠. 오늘 당황스러운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충족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둘 살펴보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변동성 이미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상승이 이미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다 보니까 이 편입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더 끌고 올라갈 건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이 올렸는데? 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건 음모론적인 관점인데 누군가 종목을 올리는 세력이 있다라면은 전제를 까는 겁니다. 깔면은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거 요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패시브 쏠림 현상이 인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것들 더 건들까라고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 중에서 뭘 할까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뭘 선택할래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램보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CES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들켰네요. 자율주행 우리나라 대장입니다. 네네. 현대오토에버.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슈어 소프트테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가시고 나서 네네.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드리긴 했어요. 지금 네. 자율주행 보고 계시고 CES 네. 다음 주에 개막을 하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의 그 대장주 시가총액이 가장 큰 네네. 종목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대안으로 또 볼만한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테크. 예, 오늘 시세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패시브로는 긍정적으로 네. 보시지는 않고 결국에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였고요. 슈어 소프트 테크 오늘 어쨌든 1% 우상향이네요. 상승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바이오입니다. 네. 통합셀 드리온 효과에 신약 개발 파트너도 덩달아 신바람. 주가 반응이 좀 있었죠. 네네. 체크해 주세요. 오늘도 오르고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개발이요. 신약 공동 개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고바이오랩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약 개발에 대해서 지금 서성진 회장이 강력하게 지금 현재 추진 의사를 작년 3월달에 이미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40% 그리고 신약 매출률 60%로 이제 목표를 잡은 상황입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추진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침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정부 정책과 연관되는 어떤 사업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바이오 시밀러에 말씀드렸었고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하게 되면서 선두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얘기가 정부 쪽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바이오 혁신 위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에 연관돼서 1조 원 이상 매출이 발생될 만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셀트리온이 나서고 있고 그 중심에 서성진 회장의 복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주의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거 발맞춰서 이 얼마만큼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잘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서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리바이벌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하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마무리되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서성진 회장을 정점으로 하던 지배구조 이 부분을 맞춰가게 되면서 아마 올해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그 제약 헬스케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홀딩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벤트가 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꾸준히 계속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리고 하고 있다. 이 셀트리온만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후보군들은 많아요. 한 5개 정도 추릴 수가 있는데 네.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HK 이노엔 그리고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종근당인가 아마 제가 또 하나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제가 숙제를 남기네요. 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지금 생각나는 건 HK 이노엔 이렇게 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제약바이오 네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종목 이슈별로 꼽은 탑픽들이 지금 네. 말씀 주신 종목 다예요. 그 아, 그런가요? 하나면 종근당도 포함이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성과가 지금 나고 있는 기업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치료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 기준 매출 1조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잡고 예.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근접한 기업들 요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주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예. 결국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대장들이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거죠. 대장. IT를 예를 들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반드시 소부장적으로 낙수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물론 비만 치료제, 뭐 유전자 가위, 뭐 또 뭐 있을까 알츠하이머, 그리고 ADC 이런 것들 이슈가 있지만 예. 결국 이런 것들이 대형주 쪽으로 이제 대형주가 이끌어져야 업종이 가는 것들이지 이 대형주가 가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단기 테마로 끝이 나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비만 치료가 그렇잖아요. 작년 6월달, 8월달 위고비 이슈가 발생되면서 뭐 페트론 같은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지만은 요 종목들이 결국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중형주, 소형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대장, 이끌어주는 뭐든 대장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투자의 논리가 뭐든 그래요. 네네. 상위 개념의 재료들이 버텨줘야 하위가 움직이고 하위 그죠. 안에서도 대장주가 버텨줘야 그 아래 위치에 네네.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좋습니다. 뭐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매크로 경제고 네네.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아래 있는 그죠. 기업들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종목을 개념이에요. 보실 때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보실 때 제일 하단에 종목, 그 위에 업종, 시장 이슈. 그래서 시장 이슈를 가장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좋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의 네네. 방향성은 좀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럴 만한 이제 변수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종목들 골라주신 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MSCI 관련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 제가 찾아봤는데 그 2월 MSCI 발표가 2월 13일입니다. 13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통은 패시브 유입을 하다가 그 발표를 기점으로 아마 발표 기점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네네. 딱 리밸런싱 기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시장으로 한번 갈게요. 네. 어제 밀리는 흐름. 이번 주만 잘 해줬어도 사실은 이제 10주 연속 상승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9주 연속에서 멈출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큰 상황입니다. 1월 늘 고질적으로 금융투자가 계속 팔더라고요. 2016년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12월에 샀고 1월에 그 물량 거의 다 털어내고 이게 네네. 12월, 1월 사고 팔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네. 자금 자체가 네네. 덩치가 커져서 조 단위로 굴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고 저는 팔고.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금융투자 그쪽 같은 경우는 예. 차익거래성 매매이기 때문에 맞아요. 길고 짧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거 다 정리하신 거죠. 네. 아침에 당장사에서 정리해드린대요. 이거를 보면은 네. 팔고 매도면 다 매도거든요. 그러면 예. 이렇게 보면 1월달에 1월에 다 매도. 빠진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건 수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2019년 같은 경우도 올랐거든요. 이때 네. 당시 삼성전자가 20% 오르게 되면서 지수도 20% 맞아요.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월달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이 시장 중심의 수급 주체가 금융투자 섹터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인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지점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2019년 1월달 그리고 2023년 1월달 같은 경우도 뭐 2조 3천억, 3,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네. 중요한 건 이때 주체는 누구였느냐 외국인이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거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 같이 드렸어요. 그런가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네. 요즘 그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팔아서 기관이 계속 이제 팔아서 지수 압박을 받았는데 지수 기여도가 앞으로 높아지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네네. 외국인 일단 선물 매도가 멈춰지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 매도 멈춰지고 현물로 들어오는지 네, 여부, 그쵸. 이제 시간차로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더- 이게 어찌 예. 보면은 선물 매도를 얘기하게 되면 파는 게 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선물 쪽이 아니라 현물 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안 산다가 문제겠죠. 안 산다. 안 산다. 네네. 최근에 기울기가 네. 이렇게 가팔랐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사야 되잖아요. 예. 안 사게 되면 반대급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기고 효과. 예. 그래서 외국인은 그 다음에 이제 풀어드린 게 외국인 관점에서 사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 반등의 네. 조건, 금리 안정과 CES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고요. 네. 앞에 잠깐 보여주세요. 예, 빨리 넘어갔어요. 넘어갔네요. 예, 제 손이 민망해지네요. CPI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금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에 중요 일정으로 이제 박스 표시를 해드렸던 거고 실업률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JP모건이랑 그 CES 두 가지가 이제 다음 주에 큰 이벤트긴 한데 이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게 덜 반영돼서 네네. 관련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 네. 애플 목표 주가 하향이나 뭐 투자 의견 하향을 하는 와중에도 반도체 네네. 그 긍정 리포트 러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네네. 이걸 염두에 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풀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그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 여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비 매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예.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지네요. 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맞다. 오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반도체 쪽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반도체? 예? 아니에요. 아닌가요? 반도체 긍정평가 많기는 하지만 네. 이제 처음에 중요한 건 지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지수가 잠깐 휴게소 들린 것인가, 네네. 아니면 조금 더 소나기를 대비해야 하는 게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가. 휴게소 들어가서 전기차 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와, 표현이 표현이 쏙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이제 1월달 최소한 1월달은 계속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잠시 화장실 들린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낫지 예.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끝나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 좋은 쪽으로 본 게 있나라는 제가 그 질문인가 싶어서 좀 확인한 건데 예. 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약간 그 덜 오른 것들 아침 개장에 말씀드린 뭐 에로티 백큐um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SFA 신규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위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HBM인지 CXL인지 이런 거 관련돼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제 덜 오른 종목을 원하신다라면은 신규 설비 투자 관련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샘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또 이제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도체는 흔들려도 고. 네네. 예. 지금 잠시 지수가 휴게소 갔다가 충전한다고 하셨는데 충전 완료 이후에 그러면 달립니까? 강하게 달립니까? 아니면 서행? 또 강하게 달릴 것 같아요. 소부장 쪽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올해도- 반도체가 가장 좋은 업종인 건가요? 올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대형주가 안 간다는 것들이 아니라 대형주보다는 그래도 소부장 쪽이 더 낫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금지 요 이슈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종목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당첨사 마지막 화면입니다. 지금 사실 PF 우려감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네네. 상황이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우려감을 키우는 그런 보도 자료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두 가지 굉장히 명확한 네. 포지션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불안 차단 의지가 명확합니다. 시장 네네. 안정 조치 확대 검토한다고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안정 조치 60조 원이 남아 있는데 총 80조 원대에서 60조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나 혹시 만약의 사태 필요하다면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늘릴 준비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네네.
심리를 달래는 정부의 입장이고 증시 부양 의지도 명확합니다. 앞서서 좀 간략하게 말씀 네네. 주셨지만 작년 말부터 정리를 하면 공매도 금지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건 금지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네네. 이걸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으로 대주주 양도세도 완화했죠. 다음으로는 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이야기가 나온 거고 같이 나온 게 상법 개정.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제일 왜냐하면 중요하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서 정말 크게 핵심적인 부분이 재벌 구조 등의 그러니까 해외 없는 그런 구조 문화. 그러니까 주주가 사실은 회사의 주인이지만 지금은 오너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상법 자체도 기업 이익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업 이익과 주주 이익 보호를 같이 명시를 그렇죠. 하자라는 방향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소액 주주들의 권리 강화.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커지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아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요거라고 좀 봐집니다. 네, 제일 밑에는. 부양 카드로 지금 시장 우리가 다른 국가의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잘 버텨주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요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건을 깔아주게 되고 실적으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좋은 건 맞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요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터진다 안 터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쨌든 꾸역꾸역 잘 맞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에 헝다가 터졌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맞고 나가고 있고 이게 어쨌든 불씨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PF 같은 경우도 터지게 되면은 정말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꾸역꾸역 막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게 터져야 진짜 리만처럼 터져야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져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꾸역꾸역 막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어쨌든 뭐 잘하고 있다라고 어쨌든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추이는 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입니다. 네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네. 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